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유동훈의 글로벌 인사이트 2024년 8월 11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바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원주까지 내려가서 세미나를 하고 그 전에 오전 5시부터 투자 레터를 준비를 하고 원주 갔다 와서 또 분석을 하고 지금 투자 레터를 완성시키고 오늘 이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워낙 변동성이 심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가 분석을 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시면 월요일 날 정말 극심한 변동성이었죠.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대만 시장, 일본 시장 정말 폭락과 좀 반등 이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을 놓고 보시면은요, 지난 한 주만 놓고 보시면 월요일날 그 빠졌던 대부분을 다 되돌렸어요. 금요일까지. 예,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는 지난 한 주만 놓고 보면은 보합 수준의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한 달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S&P 500이 5% 하락을 했고 또 나스닥이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셀 2000은 플러스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연초 대비해서의 수익률이 지금 S&P 500 그리고 나스닥이 11%대 이상, 12% 가까이, 여기에 이제 러셀 2000이 한 2.5% 정도, 다우가 5% 정도의 어떤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전히 미국 증시의 흐름은 대세 상승장 아래에 있는 일시적인 조정의 모습이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이번에 이렇게 큰 폭의 변동성을 야기했던 이 옌 캐리 현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소됐을까 하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옌 캐리 현상이라는 것은 일본의 낮은 금리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의 높은 금리에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인데, 만약에 옌이 급격하게 절상이 나타나면 반대로 미국을 팔고 다시 일본으로 되돌아와서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옌 캐리 청산 현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워낙 극심했고요. 옌 달러 환율이 160옌 달러에서 급격하게 140옌 달러 수준까지도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제는 저희의 판단으로는 이 140선을 깨져 내려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본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지금 0.25인데요. 0%에서 지금 0.25까지 올렸는데 이게 아무리 많이 올려야 0.5% 수준 정도까지밖에 안 올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의 정부 부채 비율이 GDP의 자그마치 170% 수준 정도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얘기 나오는 걸 보고 있으면 이 옌 캐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 모든 금액을 다 더했었을 때 약 한 1조 달러 정도 된다. 그러면 S&P 500이 약 한 5% 정도 되는데 대부분 거의 75%가 이미 청산이 일어났다 라는 데이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옌 캐리의 어떤 청산 리스크 때문에 엄청난 변동성이 이번에 들어온 만큼 또 들어올 것이냐, 그 가능성 굉장히 낮아졌고요. 거의 그 변동성의 20%도 안 되는 수준 정도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두려움에 휩싸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신용경색과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일부에서는 하우스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뭐 35%까지 끌어올렸다, 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판단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경기 침체는 신용경색과 같이 일어납니다. 신용경색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결국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현상이 나오는데요. 작년에 이 은행들의 파산이 좀 일어났었죠.
그 은행들의 파산 때문에 신용경색이 일어나고 여기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미 연준이 이 부분을 잘 넘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가운데서 이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됐느냐? 그렇진 않죠. 10년 마이너스 3개월의 이 장단기 금리 차 역전 현상은 여전히 마이너스 1.35%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1.5%포인트까지 내려야지만 이게 해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미국의 은행의 예금 증가율이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이제 금리를 내려주는 것까지 포함을 시키시면은 아마도 5% 정도 수준으로서 회복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1.9% 정도의 성장률이고요. 또 대출 증가율이 지금 2.6%로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 연간 환산으로 계산했었을 때 7% 이상의 상승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2014년부터 2020년 가까이 요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던 시기에 평균적인 대출 증가율이 5% 수준인데요. 그 정도로 회복될 거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의 여신 증가율로 놓고 보면은 과거에 경기 침체가 나오지 않았던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적인 숫자는 5.5%의 상승률입니다. 지금 현재 많이 올라와서 2.74%의 상승률로 변해가고 있는데 연간 환산하면은 이제 6%대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신 증가율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신용경색 현상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신용경색 현상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은 저희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벌써 2022년 2분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분기별로 놓고 봤었을 때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에 2.3% 이상의 GDP 성장률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평균 숫자로는 훨씬 더 그것보다 높은 숫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 경제 성장률을 생각한다면 신용경색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앞으로의 2년 동안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 변동성 아래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펴시는 것이 맞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7월 고점이 왜 어느 정도 고점이었고 그 조정이 일어나고 나서 앞으로 얼마나 1년 뒤에 지수가 상승해 있을까 하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점을 형성하는 시기를 무엇으로 보냐면 M2와 시가총액으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웠던 부분이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계산하고 M2로 계산했었을 때 단기적으로 S&P 500이 5,670포인트 정도까지 가면 80포인트, 90포인트 요 정도 수준까지 가고 또 나스닥이 18,600포인트 근처까지 가면은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딱 7월 초에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물론 저희는 실질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전에 이렇게 고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앞으로 12개월을 놓고 봤었을 때 계속해서 이 M2가 늘어나겠죠. 예금 증가율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5%, 6%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감안을 하고 들여다봤었을 때 우리가 판단하는 수준의 최소의 어느 정도 이 S&P 500은 5,900포인트 정도까지 갈 수 있고 나스닥은 19,200포인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보통 빅스 지수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나면 지수가 제법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립니다. 과거에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에 약 6차례 정도의 거의 50 이상으로 빅스 지수가 치솟았다가 빠르게 빠져내려오거나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계속 떨어져서 20 수준까지 떨어졌던 구간이 6번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빅스 지수가 50 이상, 50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져서
20, 30의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얼마나 지수가 그 이후에 6개월 내지 1년 동안에 올랐는지의 숫자를 계산해 보면은 39%, 35%, 32%, 17%, 15%, 87%이 정도 올랐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빅스 지수가 60 이상까지 치솟았었고 지금 크게 빠져서 20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반등이 이제 겨우 4.3%밖에 안 일어났어요. 최소 앞으로 12% 정도 더 반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숫자가 나옵니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죠. 앞으로 펀더멘털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충 계산해 봤었을 때 지금이 대세 하락장이 아니라라는 가능성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지금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세 하락장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대세 상승장이라고 계산했었을 때 현재 시점에서 내년 7월까지 얼마 정도 올라갈 수 있냐 최소 저희가 판단했었을 때 약 6,200포인트 S&P 500이 나옵니다. 또한 금리를 이제 9월 달부터 내려주기 시작하고 나서 그때부터 12개월 뒤에 지수가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18% 이상 상승을 합니다. 그럼 그 18%를 집어넣으면 현재 지수 대비해서 18% 상승했다라고 계산했었을 때 약 6,300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점,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 뒤에 늦어도 내년 9월 달까지의 어떤 S&P 500의 저점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건가 생각해 보면 6,200에서 6,300 정도가 바닥 수준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수 대비해서 약 15%에서 18% 정도 향후 1년 동안에 상승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꼭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을 또 많이 비교를 하죠. 이때 10%의 급락 현상이 96년에도 나왔고 97년에도 나왔고 그 이후에 지수가 35% 반등 또 34% 반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100 수준이 저점이었으니까 여기에 35% 정도를 더하게 되면은 S&P 500 기준으로서 6,900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뒤에 어떤 숫자가 될 건가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낮게 봤었을 때 6,200이고요. 높게 봤었을 때는 6,900 정도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적립식으로 쭉 아니면 분할 매수 전략으로 쭉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할 거죠. 금리를 인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빨리 인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너무 빨리 내렸었을 때는 경기 침체와 연결되는 게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레미 시갈 교수님이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금리를 빠르게 1.25%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앞으로 확 내렸었을 때도 저점은 4% 정도 수준에서 유지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 2%에 2% 정도를 더했었을 때 4% 정도의 금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단금리 차 역전 현상이 완전히 해소되는 데까지는 걸리는 시간이 물론 일시적으로 빨리 확 내렸었을 때 해소가 거의 될까 말까 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 10년 국채 금리가 4% 미만 정도 수준에 유지가 된다면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죠. 자, 그리고 빠르게 내리고 나서 앞으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기준금리를 4%대로 유지를 한다라는 가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많이 빨리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해 드렸던 게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중장기적으로서 4% 정말 낮게 봤었을 때 3.5% 수준으로서 갈 거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4% 수준까지 떨어뜨리면 대충 마무리된다라고 보신다면 요 정도 수준 가지고 계산했었을 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가운데서 장내금리 차 역전 현상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10년 국채 금리는 3에서 5% 시대
여기에 실질금리는 2% 시대가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3.5에서 4% 수준으로서 장기화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미 벌써 4%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채권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은 4%보다는 높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이 높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태까지 봤었을 때 채권이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갔죠. 왜냐하면 금리가 훅 빠졌었으니까. 4.3%, 4.4% 이런 금리가 훅 빠져서 3.8%까지 확 내려갔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와서 4%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이미 채권에서 벌어들일 수익률은 급격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제 채권에서 벌어들일 금리는 수익률은 약 4%에서 6% 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레커멘데이션 하는 것은 채권 20%, 주식 80%의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주식이 확 무너졌고 채권이 확 올라갔었지만 이게 정상화를 다시 찾으면서 또다시 주식 80, 채권 20의 시대로 간다라고 보시면서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안정적인 성장률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시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산업들이 계속 성장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대형 기술주나 반도체, AI 관련된 쪽,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 로봇 관련된 쪽 등등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에 있어서도 매력도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앞으로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가져가는데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낮춰주고 성장성을 높여주는 그런 산업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빠르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짚어드렸습니다. 너무 패닉하지 마시고 저희와 같이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가시면 약간 무너졌던 이 수익률을 다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연말까지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리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동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싶은 분들은 저희 본부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